한국의 많은 분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많이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비하실 것 없고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원래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다 라고 또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사실은 시장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잘 않습니다. 한 70% 이상이 결국은 전기차 매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암살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청문회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FBI가 트럼프 쪽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그냥 루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암살을 한 사람이 지금 130야드, 140야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의 경호를 어떻게 이렇게 소위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약간의 좀 묵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쪽에서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이 귀 쪽을 이렇게 스치는 그런 정교한 자작극을 펼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다 원래는 폴리티컬 이코노미, 정치 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정치 쪽에서 결국은 정책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폴리틱스가 폴리시로 연결하고, 폴리시에는 이제 규제,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폴리시 에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정치 집단에서 보팅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이코노미도 세계 경제도 결국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동남아시아권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세계, 중국의 영향, 일본의 영향, 중동의 영향, 미국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EU하고도 연계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한 거는 정기예금에 두는 게 맞습니다만, 이자율이 만족을 못하시면 S&P 500이라고 ETF 쪽에다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단일한 주식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제 집중 투자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는 거지. 하여간에 우리 세피드에서도 투자를 2024년 1월에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걸 사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인 투자를 또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좀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니가 톡스 하긴 하지만 돈이 모든 곳에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해피하게 사시는 게 좋죠. 네.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교육, 재테크교육, 이런 산업분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런 거를 잘 모르고서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귀동냥 해가지고 듣게 되는 케이스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저께 나온 거예요. 뭐 저기 CNN서부터 여러 공적인 언론사에서, 통신사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이익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EV 경쟁 신호와 전반적인 EV 판매 성장 둔화에 직면하면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급증한 매출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한 회사는 극명한 대세를 이루는 이익 감소입니다. 이번 결과는 미국 운전자들에게 전기자동차를 취급하는 선구자의 테슬라가 이제 국내외 경쟁자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분기에 18억 달러, 즉 주당 52센트의 조정이익을 보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1년 전 주당 91센트와 비교하여 주당 61센트의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1년의 EV 가격 인하로 인해 이윤 마진의 주요 촉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시간은 회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사상 첫 분기 연속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 판매가 감소한 유일한 이전 분기는 재택 명령으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은 팬데믹 대유행 초기였습니다. 테슬라는 전체 연도에 대한 새로운 판매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우리 차량 증가율이 2023년 달성한 성장률보다 현저히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은 5월 32일, 23년 5월 30일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 대리점에서 모델 Y 차량이 판매용 부지에 앉아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23년 1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테슬라 판매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자 CEO죠. 출시 후 투자자들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품질을 폄하하고, 이는 테슬라에게 장기적인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테슬라는 세계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와 선박에서도 완전히 전기 운송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가 이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획 있죠.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우리 그 한국 분들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로보택시가 이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법무부나 뭐 여러 가지 규제 당국이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중국에서 먼저 출시할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테슬라는 자동차, 전기차 판매 수익이 75%고 나머지가 이제 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차 서비스도 있고 이것이 지금 서비스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많이 늘어야겠죠. 4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지금 70%가량이 거의 전기차 판매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사실 머스크가 지금 법무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계속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그것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또 멕시코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테슬라의 계획이 보류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1년 전에 발표됐지만 머스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수입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대선 이후까지 이 계획이 일시 중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자이지만 전 대통령이 재선 노력에 수천만 달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2019년에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초 대비 4% 하락한 후 이번 화요일 마감까지 현재까지 약 1%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트럼프가 보조금 폐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이게 꼭 악재이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죠. GM이나 포드는 포드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 기타 자동차,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은 최악의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는 보조금이 없어도 적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전기차 제조업체가 될 것이고 테슬라가 꿈꾸는 그 소프트웨어 FSD를 결국은 포드나 다른 GM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사가서 운영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도 날 것이고 또 옵티머스를 통한 판매 수익 또 그 로봇 택시 이런 분야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큰 기업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넘버원 빅7 중에서 빅테크 빅7 중에서 넘버원의 자리로 넘버2나 넘버3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넘버2, 넘버3, 넘버4 하는 업체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입니다. 기아나 현대도 사실은 미국차 시장에서 제법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른 전기차, 자동차를 내연기관을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견주어 볼 때 큰 지향에 가까운 조치라고 생각이 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를 240불, 250불 때 숏친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화요일이죠. 2024년 7월 22일, 23 이상에 한 5% 올랐다 다시 8%, 9%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 이상 빠진 건데 이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수요일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애시당초부터 그 테슬라는
매출로 승부할 수는 없고 꿈과 희망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로보택시를 10월 10, 1010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이제 그 주주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간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10월 10일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은 2025년 초반기에 잡히기 시작할 거고, 2024년 두 번째 텀에 대량의 그 직원 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많이 줬겠죠. 그것이 2분기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익이 좀 축소돼서 주당 테슬라의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또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 엔비디아도 기술적으로 결코 떨어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를 대체할 회사들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계속 홀드하거나 또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하는 것도, 다른 주식을 살 만한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투자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샘 양이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 3PD, C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c.,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교육 등입니다. 다양한 경험자 출신들이 쉬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3PD입니다. 실제 증권사 출신, 자산운용사 출신, 현역의 도움도 받습니다. 미국 자료는 월스트리트, 유펜, 칼텍 출신 등의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 원, 1000만 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박사급 이상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크게 자금을 투입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선합니다. 세피디TV의 좋은 정보 제공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개발원 GDI 아카데미와 도 함께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